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구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구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 구도를 무시하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구도를 알고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어야만이 사진이 좀 독창적이고 깨끗한 사진, 수평과 수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구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도가 무엇일까? 구도란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위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짜임새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뜻이에요. 짜임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진에 적용해 본다면 뷰파인더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소재와 형태와 색채 등 모든 화면의 구성 요소를 적절히 우리가 그 뷰파인더 안에다가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명암과 조화 그리고 원근법 등을 고려해가지고 각 요소를 갖다가 한 프레임 안에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도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구도라 하면 한 장의 사진 안에 화면의 구성 요소들을 잘 배치하고 짜임새 있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그게 바로 구도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구도라는 게 있어요. 황금분할 구도. 이거는 사진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어떻게 안정감 있게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추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황금분할 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황금분할 구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을 때 9개의 칸을 분할을 시켜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격자문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미국 여기에서는 핸드폰이나 이런데 안에 셀링에 들어가 보면 그리드 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드 라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왼쪽에 선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 9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격자무늬를 이렇게 보는데 사람을 어디에다가 놓고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찍을 때에 이러한 사진이 거의 안정적이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뷰파인더 격자 스크린을 이렇게 활용해서 찍으면 수평과 수직을 거의 일직선으로 맞춰가지고 찍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카메라 뷰파인더에 옵션에 가셔서 그리드 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찍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고 이 격자무늬는 우리가 볼 때 뷰파인더 상에서만 나타나지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바깥으로 돌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 격자무늬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꾸 찍다 보면은 나중에는 격자무늬가 없어져도 이러한 자동적으로 구도가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무늬를 처음에 안 하고 찍으시는 분들은 이 격자무늬를 이용해 가지고 찍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법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황금분할 그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칸 격자무늬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 4개의 점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교차되는 지점. 그 4개의 점의 피사체를
위치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피사체를 거기다가 위치를 시켜서 화면을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놓든지 간에 이 네 개의 점을 피사체를 화면 우측에 위치시키는 것이 보다 드라마틱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만약에 이 반대로 이 피사체가 반대편에 앉아 있으면 이쪽이라 맞춰가지고 이쪽 공간을 두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 놓고 반대편을 공간을 둔 상태인데, 만약에 피사체가 반대로 앉아가지고 있을 때는 이쪽에다 공간을 두고 보는 방향에 공간을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평구도를 거의 이 경치 사진이나 이렇게 해변가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수평구도예요. 수평구도는 이 화면 구성 요소가 뭐 독특한 피사체, 뭐 색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단조로움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좋다.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2분의 1 구도, 2분의 1 구도나 여러분이 나중에 해변가나 이렇게 산에 가서도 이 풍경이나 이런 것을 찍을 때도 2분의 1 구도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의 안정감은 화면 구성 요소 중에 그냥 주된 피사체를 수평 또는 수직에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예. 이렇듯 우리가 수평 구도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로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 방금 얘기했듯이 풍경 사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차분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으나 다소 단조롭게는 느껴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구도 2분의 1 구도를 굉장히 우리가 해변이나 풍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직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호숫가에 강가나 호숫가에 빌딩이 있는데, 거기 빌딩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사진을 찍을 때 여기도 약간의 2분의 1 구도를 해가지고 수직으로 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이 수평구도와 함께 똑같이 기본적인 구도 중에 하나다. 이것도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높이와 길이, 빌딩의 길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이는 구도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에 가서 빌딩을 찍는다 할 때에 거기에도 우리가 이 수직구도를 거기에다가 쓴다. 자, 수평구도가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수직구도는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 위협적이게 느껴지는 그런 구도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소 위협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직구도가 훨씬 수평구도보다 낫다. 수평구도는 그냥 안정적이지만 수직구도는 다소 위협적인 그런 구도를 느낌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길거리나 아니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삼각형 구도를 많이 써요. 삼각형 구도.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삼각형 구도를 많이 쓰는데, 삼각형 구도는 구도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여러분 보시기에 그대로 삼각형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구도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찍냐면 산이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또한 뭐 기찻길이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 찍을 때에도 이 삼각형 구도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원구도형이 있는데, 구도형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접사나 꽃을 많이 찍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많이 찍는데, 시선을 갖다가 사진의 한 중앙으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건축물과 인공 조형물, 뭐 꽃, 그리고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원구도법이다. 특히 단조로운 피사체를 그냥 부각시킬 때, 인물이나 뭐 이런 것을 부각시킬 때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 다음은 이제 대각선 구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피어 같은데, 산타모니카 피어라든가 뭐 말리부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피어가 있는 데 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우리가 이런 대각선 구도를 이렇게 사용한다. 대각선 구도. 예. 그러니까 사선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 주변 요소를 수평 또는 수직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찍는다. 예. 이 화면 구성에서는 원근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도로 우리가 이것을 사선 구도라고 일컫는데, 이 사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뭘 얻을까요? 역동성과 불안정성,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불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면 여러분들 사진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바로 대각선 구도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자 구도형인데, S자 구도형은 도로가 뭐 산 비탈이어서 꼬부라진다든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변에 지는 뻘 같은 데 물이 남아 있고 하는 데에 이렇게 S자 구도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곡선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곡선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뭐 요수 중 수평과 수직, 사선 등을 직선을 잘 활용을 해서 찍는 게 좋다. 네? 직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산 비탈에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라든가 S코스가 많이 이렇게 꼬불꼬불 나와 있는 그런 저는 거의 우리가 S구도를 많이 이제 산 위 같은 데서 꼬부라진 도로 같은 것을 찍는데, 이것은 S코스는 굉장히 사람한테 부드러움을 주기 때문에 숲길, 도로, 뭐 강, 뻘 뭐 이런 데 촬영할 때 아주 많이 써요. S구도를. 그러니까 촬영 시에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곡선을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고 찍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나가지고 운전으로 직선길 가다가도 찍지만은 S코스가 산비탈위에서 싹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찍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또 굉장히 부드러움을 나타낸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황금분할 이제 아까도 첫 번째 황금분할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황금분할이 이렇게 9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분할점을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꽃을 갖다가 넣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좋은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황금분할선 기본 분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맞춰가지고 꽃을 뭐 이쪽에다가 놓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다 놓든 여기다 놓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분할선을 맞춰가지고 기본은 다 갖춰가지고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지켜서 찍고 수평과 수직을 보고 맞춰가지고 찍으면 사진이 일단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황금문화를 모르고 찍는 분들은 거의 사진을 못 찍는 분이라고, 거의 초보자 수준이라고 해도 초보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이 황금분할이나 이 구도법을 알고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뭐 카메라를 좌우해서 이걸 안 지킨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찍으면은 완전히 초보자 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갖다가 알고 행하는 그 자체는 그래도 보상은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거의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으니까 일단 사진이 깨끗하게 나와요. 수평과 수직만 맞춰도 깨끗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것마저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찍으면 엄청나게 좋은 하나의 작품 사진이 나온다. 지금 여기에서도 수평과 수직을 맞춰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수직이 맞춰졌죠? 그리고 수평도 맞춰졌죠? 거의 맞춰지면 이렇게 찍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중앙부에다가 사람을 딱 놓고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가는 쪽, 보는 쪽, 시각이 가는 쪽에다가 앞에다가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주된 사람인데 여기에서도 앞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안정적인 사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맞춰 놓으니까 사진이 깨끗하게 보인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꼭 지켜가지고 황금문화를 사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는 방금 배웠던 황금분할 그 구도를 갖다가 이제 구도 개념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구도가 맞다고 봐요? 구도가 절대 맞지를 않아요. 이건 구도가 맞지 않는데 우리가 황금분할로 보았을 때도 이 헤드 스페이스도 안 맞고 전혀 수평과 수직도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저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뭐라고 하죠? 초보자가 찍은 그런 수준인데 지금 아래 사진도 위 사진도 뭐 전혀 구도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딱 보시면 여기도 헤드가 거의 안 맞고 아래 부분만 굉장히 많이 줬고 공간감도 없고 공간감이 이 뒤에다가 사람이 피사체가 있는데 어떻게 공간감을 뒤쪽에다 두고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구도는 거의가 멀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공간이 너무 많고 여기도 위쪽으로 치우쳐 놓으니까 공간만 잔뜩 이렇게 나타나지 이건 사진으로서는 꽝이에요. 꽝.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진이 어떻다고 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도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야 잘 찍는 사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사진을 찍는데 과연 이건 어느 사진일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도도 사진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구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찍는 거죠.
그렇지만 알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찍는 사진은 그래도 봐줄 만하다. 왜? 모르는 사람이 찍는 것은 몰라서 그렇게 찍지만은 알고 찍는 사람들은 그 찍는 사진가의 의도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 그건.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사진을 그 작가의 의도대로 찍는 사진이 굉장히 많다. 헤드샷이고 뭐고 그런 거만 적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찍는 사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걸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찍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행하면 그건 여러분의 의도로 찍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작가의 개인의 수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하는 수평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도 수평은 반듯반듯하게 맞춰놨잖아요. 이 사람의 작가의 의도에 그 수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고 나서 찍으면 그래도 지탄의 대상은 안 된다. 그렇지만 모르고 나서 찍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찍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헤드 스페이스가 없다고 그래. 헤드 스페이스. 여기도 위로 거의 다 올려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헤드 스페이스가 없고,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보통 여러분 같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여기다 찍었을 거예요. 여기다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헤드 스페이스를 거의 안 주고 위로 올려서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작가의 의도대로 찍은 거다. 하지만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구도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찍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자재로 요즘은 많이 이렇게 찍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영상 구도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는데, 여기에서도 3분할을 하는데 화면을 3개로 잘라요. 자, 그 다음에 1과 2 부분에 눈을 맞추면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의 구도 또한 인물 사진을 보시면 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기, 텔레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대사나 이런 데에다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1과 2 요 부분에 보통 눈을 맞춰요. TV에 여러분들이 TV 이제 연속극이나 지금 이게 TV 캡처를 한 건데, 어느 사극을 보든 어느 드라마 뭐 멜로를 보든 액션을 보든 우리가 세 등분을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어디에 맞는가 가만히 연속극 오늘 저녁에 보시면서 TV 앵커가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라든가 모든 TV 그 장면마다 보면 구도가 여기에 눈이 거의 다가 맞춰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마트 광고, 뭐 시민이 인터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자,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첫 번째 라인에 눈이 거기다가 맞춰져 있다. 자, TV를 갖다가 딱 찍었어요. 눈이 첫 번째에 이렇게 맞는다. 눈이 거의. 자, 여기서도 똑같아.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눈이 거의 첫 번째 라인에 와가지고 요 자리에 맞춘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다 모든 사진이. 이런 식으로 구도를 비디오나
사진도 똑같이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모르셨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더라. 그래서 이 모든 샷,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풀샷이냐 바스트 샷이냐 하는데, 이 바스트 샷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이렇게 잡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TV 보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구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신 거예요. 항상 세 라인으로 잘라보면 눈은 항상 여기에 맞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풀샷을 잡던 인물 사진에 헤드를 잡던 바스샷을 잡던 다 똑같다. 눈은 1번에 항상 집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정적이게 이렇게 된다. 자, 이 샷은 3분의 1이 아니다. 이런 샷은 피사체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찍을 때는 이 남자가 여기와 앉고 이 앞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라면. 그렇지만 이 사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이다 몰아가지고 이 벽을 갖다가 딱 찍어 놓으니까 집중력 있게 이 사람을 강조시키니까 보는 거예요, 이걸. 요즘은 구도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찍는다. 거기다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OS 샷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OS 샷. 자,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신경 써서 좀 멋을 내 가지고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3분할 구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구도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사진들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이해를 돕고자 한번 얘기하는데, 안정성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다 공간을 뒀어요? 얘기하는 시선이 가는 응시 방향으로 이렇게 공간을 둬가지고 찍으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선을 저쪽으로 본 게 아니고 이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쪽에다 공간을 뒀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도 딱 맞으면서 안정적이 돼요. 그죠? 근데 다음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이쪽을 쳐다보는데 반대편으로 갖다가 놓고 앞쪽을 다 잡아주니까 어때요? 이런 게 불안정한 샷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불안정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요마직을 잘라서 없이고 이 앞부분을 공간을 두었더라면 이것도 안정적인 샷이 된다. 하지만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샷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한 번 찍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샷을 누르면 이러한 패단은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이러한 샷들은 규칙이 있었지만 지금의 현재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규칙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헤드 스페이스가 3분의 1이 안 된다거나, 왜 그러냐면 사진을 찍으면 내 헤드에서부터 3분의 1 정도가 돼야 이게
헤드샷이 되는데 이런 구도를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이 사람들도 다 작가예요. 작가인데 작가들이 멋을 내고자 해서 한번 이거 틀을 깨보자 해서 찍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구도를 무시하고 찍었는지 헤드 스페이스나 수평이나 수직이나 이 틀에 짜진 그런 것을 다 탈피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구도법을 무시하고 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사진만 해도 반대로 공간을 두고 이쪽을 딱 자기 의도대로 찍은 거예요. 여기 아까 그 사진도 여기서도 지금 OS 샷을 찍었는데 여기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불안정은 하지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멋을 내가지고 찍었다는 얘기지. 지금 이러한 경우도 아래로 팍 내려가지고 수직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위도 헤드 이것도 없이 그냥 뚝 잘라버리고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공간을 줬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약간 줌 아웃을 해가지고 조금 작게 했으면 헤드샷도 생기고 뒤 배경도 좋았겠지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찍어버린다 이렇게. 여기도 머리 툭 잘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에 수직도 안 맞아. 수직도 깨져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스페이스를 안 주고 헤드샷도 없고 그리고 아래 스페이스를 주는 틀도 깨버린 거예요. 헤드샷도 전혀 없죠. 구도를 완전히 망각한 전문가의 사진이에요. 전문가. 요즘은 이런 식으로 멋을 내가지고 찍는 사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 의도대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걸 갖다가 뭐라고는 못 얻나.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욕을 얻어먹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제대로 이제 구도를 알고 나서 그렇게 찍으면 내가 구도를 아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의도대로 찍은 건데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리고 뒤에 아무 없는 공간을 갖다가 뒤쪽으로 놓은 거예요. 완전히 틀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답답한 기가 있죠. 앞이 막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타일리시하게 멋을 낸 거예요. 이거. 멋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데도 또 괜찮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찍을 때는 이게 3분할로 해서 딱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찍은 정상적인 사진인데 요즘은 이렇게 또한 여기도 답답하게 이렇게 찍죠. 다 사진들이. 그리고 초점도 약간 안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찍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도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구도를 그냥 아예 배제시키고 그냥 팍팍 찍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찍는 사진은 없다. 여기서도 누가 이거 머리를
사진 찍는데 머리를 툭 잘라가지고 요 아랫부분만 이렇게 찍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의도한 사진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전시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남의 사진을 볼 때 자기만 그냥 알고 있지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평가를 해봐야 그 사람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진만 자꾸 갖다 다 전체적으로 붙여놨다 보면 뭐야 이거 하나 구도법에 의거해봐도 이런 게 없는데 이거 OS로 찍어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을 갖다가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사진도 완전히 틀을 깨고 어깨 부분을 날려버려가지고 아랫 부분을 강조해서 찍은 거예요. 네. 구도법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진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사진들은 기존의 삼분할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즉 그 틀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개인의 생각으로 상하 좌우 이것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찍었지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냥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사진들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작가가 몰라서 그렇게 찍은 게 아니고 의도대로 찍었기 때문에 알고 나서 행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왜? 그 작가도 굉장히 자기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한데 일반 초보자처럼 찍어놓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 이상 없이 뭐라고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찍어놨다 보면 엄청난 비난과 갖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사진이냐고 비난받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도 아무 저희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배우고 나가지고 나 이렇게 찍어봤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 작가의 의도는 남을 꼭 틀에 갇혀진 그런 사진보다 내 창의성, 내 개성대로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찍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틀에 하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네. 여러분도 사진을 찍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틀에 뭐 3분할법이든 수직구도든 뭐 이런 걸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찍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만 사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구도를 이렇게 정확히 맞춰 가지고 찍는 좋은 사진의 예가 엄청. 그렇지만 위에서 찍은 틀린 구도지만 굉장히 좋은 사진이다. 예. 여기도 똑같이 전혀 틀린 사진인데도 봐줄만 하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진들이 틀을 깬 사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평과 수직, 뭐 S, 삼각형, 뭐 마름모 다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꾸 사진을 찍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도법을 배웠다 해도 한번 여러분들의
개성이 담긴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구도 이제 2. 무조건 어떻게 찍는다? 넓게 찍는다. 넓게. 예. 우리가 사진을 찍고자 할 때 꼭 앵글 안에 딱 맞춘 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찍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옷을 우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 조금 헐렁헐렁하게 입으면 조금 사람이 있어 보이고 조금 여유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이는 거죠.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도 역시 꼭 찍고자 하는 앵글보다도 이렇게 찍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게 거기에 찍혀요. 넓게 찍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도 뭐 크롭도 할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잡고자 할 때는 무조건 넓게 찍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좀 넓게 찍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생각지 않은 게 탁탁 찍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좋은 이점도 있다.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을 많이들 찍는데 이 안드로이드 폰의 사진도 예전보다 굉장히 질이 좋아져서 그리고 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찍어서 엄청 사진을 잘 찍는 분들도 있어요. 구도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해가지고 탁 45도 각도로 찍어야 제일 잘 나온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구도고 상관없이 그들만의 개성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뭐 네가 왜 신경 써? 내가 찍고자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비난은 받아요. 왜? 모르고 해서 그렇게 찍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알고 찍는다면 뭐라고 내 개성 내 맞춰서 찍는다는 누가 또 설사 구도법을 모른다 해도 막 찍어도 되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내가 내 사진 찍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진만 찍어요. 어쩌다가 이제 뭐 구도법에 의거해가지고 딱 걸리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의 개성 있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도. 자, 지금 이 사진은 원래 넓게 찍어가지고 크롭이 된 상태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크롭이 이제 쫙 원본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원본 사진을 이렇게 넓게 찍었는데 딱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줄인 거예요. 줄여가지고 자기가 딱 요것만 크롭 해가지고 요 사진을 쓴 거야. 이 사람은 요 부분만 쓴 거죠. 요 부분. 이건 필요 없는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넓게 찍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딴 데도. 그래서 일단 넓게 찍어서 내가 필요한 사진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아주 보기가 좋다. 그래서 넓게 잡아서 찍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찍어서 우리가 크롭을 할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찍을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되죠? 화소가 문제가 돼요. 화소. 왜? 크롭을 해서 짧으면 일단 줌이 되기 때문에 화소가 질이 약간 떨어지는데 최소한 우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1600 이상 카메라는 화소가 1600 이상의 화질은 그래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그렇지만 그 아래 카메라 옛날 카메라들 1600 화소가 뭐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이게 문제가 되겠죠. 화질이 흐릿해지니까. 그러니까 화소가 좋고 헌 사진들로 해가지고 넓게 찍어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크롭해가지고 찍는 게 항상 좋다.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봐가면서 내 의도대로 찍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넓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의도대로 크롭을 해가지고 사용되는 사진도 있다. 하지만 화소를 생각을 해라. 얼마까지 크롭을 하려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진의 선명도를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예요. 자, 이유가 있는데 넓게를 찍다 보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자, 사진을 갖다가 찰칵하고 찍었어요. 이게 원본 사진인데 찰칵하고 이렇게 찍었어. 네. 우연히 그 사진을 보니까 넓게 찍다 보니까 남의 발이 걸렸어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걸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에 이 사람을 찍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 넓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바나나가 딱 봉지에 이렇게 달린 요런 것도 걸리고. 네. 만에 하나 줌을 해가지고 제대로 맞춰가지고 찍었을 때는 이렇게 걸리겠어요? 나이키 신발 같은 거는 안 걸리겠죠. 하지만 요런 게 이렇게 걸리더라. 네. 그래서 우연히 찍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사진들이 나온다. 그래서 넓게 찍으면 이렇게 좋은 사진도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항상 사진을 넓게 찍다 보면은 이쪽 저쪽 것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이거 의도하려고 이렇게 의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딱 들어오는 거. 뭐 이런 때에는 최고의 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나도 모르게 저렇게 딱 들어오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싫어해가지고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감각적이고 더 좋다. 그 얘기예요. 자, 이유 2. 구도 조정 과정에서 사이즈가 이제 잘려나가는데, 자, 원본 사진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수평과 수직을 맞추려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마직이 잘려나가고 이마직이 크롭되고 이마직도 크롭되고 이마직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요마직이 원본 사진이 되는 거예요. 네. 삐뚤어진 것을 맞추면 항상 크롭이 돼버리니까 똑같아요. 딴 사진들도 역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잘려나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조정할 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구도를 이제 옆으로 찍힌 것을 조금 이렇게 잡고 하면은 어때요? 옆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발도 원래는 더 저거 했겠지만 잘려나가겠죠. 그러니까 크롭을 할 때는 항상 크롭 바디 쓰시는 분들은 항상 요마직이 잘려나간다. 예전 시간에 얘기했죠. 캐논은 1.5, 캐논은 1.6, 나이콘은 1.5 타임이 잘려나간다고. 크롭 바디는. 그러니까 항상 잘려나갈 걸 염두에 두어가지고 큰 넓은 사진을 찍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3번 구도의 파괴. 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해도 내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찍어요. 내 자신이 그래. 항상 정상적으로 찍었는데도 가서 딱 보면 삐뚤어져가지고 가끔 내가 그걸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나도 그거 굉장히 신경 쓰는데 항상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비틀어서 찍는다고 하는데 그 비틀어서 찍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멋있기도 해요. 의도적으로. 근데 지금 이러한 가게 같은 거 삐뚤어져서 찍어야 돼 제맛이라고 딱 하니까 아무 이유 없는 이런 스토어 가게를 갖다 삐뚤어서 찍는다?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맞춰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제가 잘못된 거지.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예제 중에서도 나쁜 예예요. 삐뚤어서 조금 삐딱하게 찍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냥 말투덕에 있는 가게를 갖다가 딱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찍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찍어야 돼요. 자, 구도에서는 너무 우리가 정직한 사진보다 약간의 수평과 수직을 치우쳐서 비틀어서 찍는다. 그래야 멋있는 사진이 된다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찍는데 수평과 수직이 틀어져 찍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찍어가지고 그걸 틀어버린다? 그건 아니지. 예, 그렇게 찍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도를 알고 구도를 탈피해서 너무 정직한 사진을 안 찍을 때, 그랬어요. 정직하게 찍으면 식상하니까 약간 아이디어를 내자 해서 약간 비틀어서 찍는 거예요. 결국에 구도를 탈피하려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우리가 흑백 사진은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리고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꼈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흑백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진을 내요.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사진이 꼭 흑백이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사진의 맛이 더 배가 되고 증가한다. 그리고 또한 강렬한 사진이 된다.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흑백으로 만든다? 그건 아니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바이올린 치는 애가 쫙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바이올을 치는데 사진을 딱 걔 것을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 봤어요. 왜? 조명은 다 꺼져 있고 걔만 이렇게 환했기 때문에 갔더니 굉장히 많이 점선 부분 노이즈가 많이 껴 있어. 그럴 때에는 세피아 사진이나 흑백으로 딱 바꾸니까 더 강렬한 좋은 사진이 되더라. 그럴 때는 바꿔도 무방해. 그렇지만 아닌 것을 갖다가 굳이 꼭 필요에 의해서 바꾼다면 몰라도 괜히 뭐라고 바꿔. 그러니까 노이즈를 감추기 위해서 흑백이나 세피아 톤으로 처리를 하면 굉장히 극대감이 되고 더 멋있어요, 사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해봐요. 네. 프로그램이나 아무 거 포르스케이크 같은데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대립시켜서 그걸 갖다가 흑백 와이스로 한 장, 세피아 톤으로 한 장 해서 뺐을 때 내가 원본 컬러를 찍었던 것보다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을 느낄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흑백 사진도 색깔이 있다. 질감, 콘트라스트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색감을 표현을 하는데 흑백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다 블랙 앤 화이트야 이게 아니에요. 흰색 사진도 백색 사진도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콘트라스트하고 이 질감 그게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느냐 아니면 둔탁하게 나왔느냐 그걸로 해가지고 색깔이 있다. 흑백도 그렇게 컬러를 표현한다. 그리고 흑백 사진도 잘 찍기 위해 가지고 주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려야 하고 너무
노출을 오버시키지 않아야 된다. 흑백 사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위에 우측 사진을 먼저 보면 굉장히 사진이 깨끗하고 잘 나왔는데 굉장히 구도에 치중해가지고 굉장히 정직한 사진으로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노출이 조금 됐는데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찍으니까 그런 데도 또 멋있는 사진이에요, 이거. 아까처럼 뭐 상점을 갖다가 비틀어서 찍는다. 그건 안 되고 이러한 길거리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약간 비틀어서 찍으니까 조금 내려가지고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찍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5번 노출 굉장히 밝게 됐는데도 괜찮은 사진이에요. 흑백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와 이제 이게 비틀어진 건데 컬러도 틀리고 질감이나 이런 게 틀리고 이렇게 이것도 한쪽으로 비틀어진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이 안 맞죠, 지금?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흑백 사진도 이 질감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질감이 그리고 콘트라스트 밝고 이 명암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흑백도 컬러가 색깔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도 사진을 찍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기둥을 앞에다가 보통 보면 저쪽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는다든가 할 텐데 왜 이 기둥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넣어가지고 찍었을까?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쁘진 않잖아요. 이런 사진들이 그래도 잘 찍은 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앞에 있는 물체를 갖다가 자 이렇게 잘 찍었다 보니까 아 나도 해봐야죠. 딱 찍었는데 얘만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여기에 맞으면 기둥만 나오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토탈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점을 딴 데다 맞춰야지 초점이 여기 와서 반짝반짝하고 여기 맞았는데 여기를 갖다 찍는다? 안 되겠죠. 딴 데다 맞춰야 되겠죠, 초점을. 네. 만에 하나 초점이 여기 맞았으면 기둥만 선명하고 나머지 사진은 흐릿하지. 네. 그래가지고 딱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더라, 멋있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이제 미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드가라는 사람 알까요? 피카소라는 사람도 알고, 그죠? 화가의 대명사들인데 피카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석의 메인 사람이고 드가라는 사람을 보면은 드가는 좀 지금 얘기하는 그 틀에 낀 데서 탈피한 사람이더라 보니까. 천재다, 천재 이 사람은.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 이쪽은 1876년도에 드가라는 사람이 그린 사진, 그림이에요. 또 한쪽을 보면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두 개를 가만히 비교를 해봐요. 네? 드가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 갑자기 무슨 드가가 나오고 사진 시간에 피카소가 나오고 할까? 그리고 드가가 천재라니 피카소가 더 천재인 것 같은데. 자, 피카소 같은 경우는 구도에 굉장히 딱 주안점을 둬가지고 제대로 딱 헤드샷도 딱 넣고 딱 제대로 구도가 맞았어요. 근데 드가를 보면은 구도하고는 절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딱 이렇게 앞쪽에다 몰아놓고 보통 피카소 같으면 이 뒷 요마직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마저고 와 있고 이 앞쪽에 공간을 뒀겠죠. 지금 이런 상태대로.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 손목이 잘리거나 말거나 한쪽에다 몰아놓고 뒤쪽에다 두고 딴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다른지. 여기는 정통 구도를 잡은 거고 저기는 탈피해서 잡은 거야. 그 사람 의도대로. 그죠? 자, 여기서도 기둥과 여기서도 기둥을 왜 넣어놓겠어요? 이것도 의도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드가가. 말 타는 사람들이 이게 딱 그리는데. 자, 여기서도 작가의 의도대로 기둥을 넣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사진은 개성과 창작임으로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요. 아까 이 화가도 굉장히 그 구도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보통적으로 요마직 해가지고 찍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람을 피사체가 되는 사람을 이쪽에다가 잘라가지고 넣겠느냐. 그리고 기둥을 왜 넣겠느냐 이거다.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그죠? 이렇게 구도를 탈피해도 굉장히 좋은 사진이 된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드가가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탈피를 해가지고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천재다 이거보다도 기존의 구도법을 탈피를 해가지고 그냥 나만의 개성이 있는 사진을 찍어보면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개성을 살려가지고 찍고 사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작예술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자꾸 찍어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사진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